자, 이제 2019년 문제까지 왔죠. 2019년 서울시는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일단 2월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쉬운 문제 나왔어요.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앙집권하고 지방 분권이 구분하는 문제겠죠. 첫 번째 선지,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및 행정 수행에 적합하다. 맞죠? 그리고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다. 그죠? 책임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국적 광역적 사무 처리에 유리하다. 얘는 이제 중앙 집권적일 때 장점에 해당한 거죠. 그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충제의 장단점 물어봤죠. 1번 볼게요. 중충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행정 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광역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중충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세 번째,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면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4번이 정답인데,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사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되기 어렵겠죠. 얘는 이제 중층제가 아니라 단층제의 장점에 해당하겠죠. 4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상식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골라 했는데,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맞고요. 자치권에는 입법권,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조직권, 사법권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 인정 안 되고 있죠. 자, 남은 게 4번이 정답일 텐데, 자치권 부여와 관련해서 자치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 상이하겠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쉬웠어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였는데, 20일 이내에 제의요구할 수 있죠.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 인정되면. 자, 그래서 제의요구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틀렸죠. 제의한 결과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조 1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으면 의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죠. 뭐 이런 건 워낙에 많이 나왔던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될 거고요. 예산 선지 3번, 4번도 볼게요. 예산 집행상 불가능해도 그 제의가 할 수 있어. 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의결했어. 지방의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없어. 다시 의결해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상재해로 인해서 응급시설 복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인데 의회에서 줄여버렸어. 꼭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은 다시 제의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 4번 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는 조금은 지엽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그 곤란한 스킬이 있어요. 일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승인권이 있다. 승인 아니죠, 그죠? 지방 공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협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별다른 조항 그 의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별도로 행안부가 하진 않죠. 그래서 이 자치권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승인권이 없고요. 정답은 2번인데, 이 이제 보유 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을 한다. 30대 이상인지 아닌지 이걸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있어. 이거 알기 어렵죠. 대신에 우리가 1번 속하고요. 2번은 세모하고 3, 4번이 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왜냐? 제가 지방자치론에서 규칙으로 정한 게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다 조례예요, 조례. 지금 표시해놨죠, 제가. 3번하고 4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규칙으로 정한다. 내가 내용 확실히 자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번은 복수정답이 됐어요. 복수정답 됐는데 제가 표기를 안 했죠. 지금 제가 아까 그 다른 풀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정정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주민의 지방선거와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등록의 표에 오른 제2국민은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있다. 등록돼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 없으면 안 되죠. 1번 탈락. 그리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 있죠. 바꿨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겠죠. 19세였을 텐데 지금 18세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3번 틀렸죠. 피선거권은 얘도 18세죠, 그죠? 이 관계없이 지방의 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장이든 간에 이제 18세만 되면 다 출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4번이 맞죠? 4번 맞는 내용이죠.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는 기간 선거일 현재에서 6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로 울산이나 부산에다가 출마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복수정답이 됐다. 기억하시면 되고. 일곱 번째 문제. 일곱 번째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한 번씩 나오죠. 학자들. 지방자치하고 민주주의 혹은 뭐 효율성하고 이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인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를 했는데 이 랭그로드 학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부정적 관계 학자 있죠.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죠. 랭그로드를 했네. 다른 문제선. 그래서 지방자치하고 민주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본 학자는 이렇게 했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다. 해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토크빌 학자 나오죠. 그래서 이 토크빌 학자는 민주주의론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자치하고 민주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제임스 브라이스 학자는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다. 그래서 민주주의 성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설이고요. 부정설. 낮은 참여,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잘 안 된다. 낮은 참여와 그리고 다수 및 소수의 전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무렌과 랑그로드 학자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체계에서 오히려 더 민주주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콕번의 학자가 나오죠. 콕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 관리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이런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학자도 이런 얘기예요. 집권적인 체제의 연방제로 통치 권력을 넓혀서 지방자치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설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다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잘못할 수가 있어. 그리고 효율성과의 관계를 또 이제 언급한 내용들도 있죠.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랑 효율적인 긍정설 관련해서는 존 스튜어트 미래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지방정부 의원과 공무원질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주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부정설은 대표한 학자 에촌이 나와요. 분권화되고 참여지향적인 조직은 사회정의나 경제화 발전 같은 전국적 차원 문제를 간과한다. 이렇게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전국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랑 민주주의 그리고 효율성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럼 정답 1번이 바로 나오죠. 부정적이죠. 랭그로드는. 자, 여덟 번째 문제. 여덟 번째 문제는 다 골라내야 되는 문제죠. 옳은 것은 고르는 거니까.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선지 볼게요. 미국은 닉슨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를 거쳐서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한다.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는데 지방정부 자율성을 제약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문장 자체가 어색하죠. 자율성을 강화시켜야죠. 연방의 권한과 책임이 줄어들면 반대로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겠죠. 자율성 커지겠죠. 사실 뭐 내용 자체가 문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고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3번.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을 한 거 맞지만 오히려 영국에 비해 뒤처져 있어요. 네 번째, 뉴딜 이후 지방정부와 처리할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문가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죠. 사실 뭐 행정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시죠? 그래서 약시장이 아니라 강시장 의회제겠죠. 행정부,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부가 될 테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집행부인 즉 시장이죠. 시장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이 강조되면. 그래서 강시장 의회제가 채택되는 경향이 나타나겠죠. 자, 아홉 번째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고르는 거였죠. 첫 번째 선지,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위기단체 있었죠.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3년간 이행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돼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할 수 있고요.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하죠. 근데 상환이 도래한 채무연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긴급재정이었죠 아까. 여기 나오죠. 자, 조금 지울게요. 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자력으로는 스스로 극복이 안 돼. 그때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죠. 행안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요. 여기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 지정된 때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 그리고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 못한 경우, 그리고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 빚 갚는 거죠. 부도 낸 거죠 한마디로.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럴 때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90일에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게 복성답은 제가 표기가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문제가 돼 있네요, 그죠?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한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데, 이 문제는 법률이 아니죠. 법령이죠. 단어 하나 바꾸죠.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 보실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자, 4번도 이제 복수응답이 될 거예요. 왜냐, 이 규칙의 제정 범위가 늘어났다 했죠.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게 아니라 그냥 조례의 범위에서 이제 규칙에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제정 범위가 넓어졌죠. 정답은 1사 복수응답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11번은 제가 표기 안 했네요. 여기 그 파일에도 11번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유가 서울특별시 협의회, 행정협의회이겠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한다. 그리고 이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데,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규약을 의결을 거칠 필요가 언제 없어졌어요.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1번 탈락, 기억 탈락, 기억 틀렸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이건 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건 틀렸고요. 서울특별시장은 디귿이에요.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은 행안부 장관하고 관계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장관들에게 보고하겠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사실 이 상위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옆으로 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렸고요. 리얼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면은 직권으로도 조정할 수 있죠. 당사자 신청 없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가 정오표 올려드릴 거고요. 12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결 처분. 그러니까 의결을 받기 전에 먼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빨리 안 된다. 그때는 선결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결 처분 지체 없이 보고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 승인 못 받았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 효력 상실하죠. 그런데 재승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문제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발행할 수 없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채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발행 한도 안에서 지방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행 한도 범위라도 하더라도 외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죠. 다 나왔던 천지예요. 과거 기출문제. 4번이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승인을 난데없이 국회가 나와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일 텐데 국회 승인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만 법이 내세라 했는데 여기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 문제가 서울특별시 특례죠. 특례 관련 조항인데 이 과거에 이제 서울시에 별도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런 특례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 문제가.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통합해 출제하죠. 그래서 이런 서울특별시 관련된 특례는 출제 비율이 좀 줄어들 거예요. 특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특례를 만든 것은 그 특례를 받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말 그대로 자치권을 좀 더 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권한을. 자, 근데 그 내용을 정도 그 취지만 생각하시고 보더라도 이 문제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 행안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 승인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보고까지 하게 되죠. 한마디로 자치권이 좀 더 강하게 보장이 되잖아요.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조정까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못하게 만들어놨죠. 세 번째,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 이거 중앙에서 결정하게 안 했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특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례를 만든 이유가 그 특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직권을 좀 더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행사해 버리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긴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겠죠. 선제 4번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특별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15번 문제예요.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서울특별시라고 했지만 이게 뭐 서울특별시 시도죠, 시도. 특별시나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4일범이고요. 자치구에는 9일 받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요.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시장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으면은 관계 공무원이 대신 출석 답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틀렸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조사 행정 이 조사건이죠. 그죠? 조사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리고 16번이에요. 지방교부서법상 지방교부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추경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한 거고 2번이 틀렸는데 퍼센테이지를 좀 미묘하게 다르게 했죠. 기준재정 수요액 할때 이 계산 산식인데 이 100분의 8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년에 4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 이해를 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특별교부세 교부할 수 있죠. 이거 다 행정학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 퍼센테이지가 좀 지역적으로 나왔어요. 17번 문제예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거. 자, 이건데 다 안 되죠. 법령 위반인 거 안 되고 당연히 안 될 테고요. 남의 동네 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 당연히 안 될 테고요. 예산이나 회계 계약 등 재산 관리에 관한 건 안 되고요. 행정기구 설치도 내부적인 거 안 되고 공무원 인사정원 및 등과 관련된 부분도 안 되죠. 한마디로 이 내용들은 주민이 요구할 사항이 아닌 거죠. 주민들은 예를 들어 내 지역 우리 집 근처에 특정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거기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 행정기구 설치나 뭐 보수 공무원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어떤 그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부분들이죠. 행정 내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안 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18번째 문제요. 지방 정치의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다원론 나오고 하는데 보시니까 2번이 쉽죠. 레짐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 연합 내지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 단어만 하나 바꿔놨죠. 그래서 스톤 학자가 얘기를 해야죠. 레짐 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 공식적 이렇게 해서 뭐 틀리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헌터는 우리가 뭐 행정할 때 다 보신 학자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권력 구조가 경제 엘리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죠.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19번이에요. 19번은 개인적으로 조금 지엽적이었어요. 사실 뭐 지방 아치리 파트가 아니라 그 국가재정법 즉 재무 파트를 잘 하셨으면 이게 뭔가 어색한 거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 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사업 단위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 예산의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당연하지. 이거는 지방에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도로 이제 예비비 가지고 100분의 1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도로 이제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게 최근에 이 그 행정학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세 번째가 틀린 내용인데, 이건 왜 제가 이제 국가재정법을 말씀을 드렸냐면, 세입 세출이잖아요. 세입은 수입원이고 세출은 돈 쓰는 데죠. 그래서 기능별 사업별이란 말 자체는 세입이 아니라 수입원이 아니라 지출처죠, 지출처. 그래서 세입 예산이 아니라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가치론 파트 문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뭐 재무 내용을 좀 잘하셨으면은 굳이 지방재정법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맞힐 만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교부세 제한은 해당 연도 국세총액의 19.24%죠. 근데 뭐 만분의 1천분의 1923면은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1번하고 4번 선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현황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퍼센테이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혹시나 내가 이게 이 니은이 조례인지 대통령인지 모르시더라도 이 디귿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나오죠.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인데 퍼센테이지가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자, 특별교부세를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지역 현안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데는 100분의 40, 그리고 보통 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이게 100분의 50이고요. 마지막 10% 국가 장려 사업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10%죠. 자, 이게 그래서 해당 문제는 특별한 재정 수요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 현안 첫 번째 나왔죠. 여기 나왔죠. 100분의 40이죠. 자, 그리고 내가 디귿에도 모르겠다. 하지만 리을에 다시 기회가 있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다 교부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서울시 7급 2월에 시행됐던 문제 풀이를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기출문제 풀이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